자, 그런데 여러분, 90월 과정은 혼자 공부, 작년에도 또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뛰쳐나가고 그러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공부가 좀 됐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수원에 어떤 수강생분, 공부 좀 됐다고 그래서 모의고사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90월 달에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겠다고 하셔가지고, 1차 합격하셨는데 2차는 조금 부족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1년 다시 공부하신 수강생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합격은 하긴 하셨지만 1년을 다시 공부했잖아요. 1년을 또 공부하고 그런데 암기 과목 같은 것은 특히 2차 과목 같은 것은 조금만 한 2주만 공부 안 해두고 시험을 봐도요 이게 아래까지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90월 과정을 꼭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을 먼저 하죠, 우리? 예, 먼저 하는데, 세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부족하고 그렇던 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한순환 돌 때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 정금 범위를 이렇게 걸쳐서 하잖아요. 두 달에 걸쳐서. 그거 하던 것을 이제 2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에 단기간 내에 돌리기 때문에 세법은 원래 2주로 폼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마 3주인가 여기 보니까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 19태 마지막, 그러니까 이론 핵심 특강이 보니까 3주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3주면 너무 많아, 이게, 세법은. 2주에 일단은 2주, 가급적이면 2주 정도의 이것을 하고, 3주에는 다시 한번 전체를 훑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계속 숙달 반복, 3주 동안.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압축한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로넣기 하고 OX하고 오주선다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단기간 내에 한번 돌리면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잡혔던 분들도 세법 확실하게 이제 감 잡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와서 그냥 문제만 풀고 가고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형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미리 전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이거 기껏 보고 나서 안 보면은 왈상광이라고 그랬죠? 문제집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집이든 여러분들 전국모의고사 여태까지 봤던 거든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요약집이든 무슨 각 과목별로 봤던 것들 압축, 단권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봤던 것들을 표시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1주, 2주, 3주, 4주에 나눠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여튼 보기 전에 이번 주에는 요약집을 본다 아니면 요약집은 문제집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 막 훑어보고 눈에 그냥 눈만 마주치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하루 동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만 내가 너 중요하다고 표시했었는데 왜 중요하다고 표시했는지를 이게 눈만 마주치면서 너 중요했지 하면서 눈만 맞추면서 쭉 하고 이렇게 넘겨보고 그 다음에 훑어보고 쭉 넘겨보는 거예요. 문제집도 일일이 이거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이거 표시된 것만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만 그냥 문제 읽고 이렇게 정답지문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이렇게 눈만 맞추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암기 같은 것은 잘 안 헤어지고 암기 그런 상황은 제가 항상 했어요. 이제 90월부터는 지금부터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 자리 잡고서 꼭 이렇게 해야지만 자리를 잡고서 이렇게 준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독서실 같은 데서 앉아서 읽는 거는 지금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눈 쭉 맞출 때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넘겨볼 때 그런 거는 독서실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은 하여튼 화장실이든 밥 먹으면서든 또 산보하면서든 잠자기 전이든 이제 무조건 페이퍼 같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암기 할 사항 중요사항인데 암기 안 되는 것들 갖고 다니면서 막 이제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예? 이렇게 차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커피 마시고, 수다하고, 밥 먹고, 하고, 다 이렇게 시간 다 보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만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 그러면 공부 몇 시간 못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희들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가지고 있죠? 거의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고 잠깐 산보하는 시간 빼놓고 공부만 하루 종일 계속 아침부터 계속 이른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1시까지 공부만 해보세요. 그리고 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다 부어가지고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럴 정도로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까지는 공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 고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실 필요 없고 주어진 시간 내에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걸 공부했던 걸 쭉쭉 눈 마주치면서 읽어보고요. 읽고 그 다음에 암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막 외우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막 외우고 뭐 가면서 이동하면서도 막 외우고 암기상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막 적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안 외워지는 것들은 계속 그거 그냥 밥 먹을 때 저 한번 보고 또 아침 먹을 때 한번 보고 점심 먹을 때 또 안 외워지는 거 한번 보면서 막 또 외우고 막 밥 먹으면서 또 저녁 먹을 때 한번 외우고 이러면 다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다 외워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상은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 10월 달은 올라운드 플레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무조건 공부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셨죠? 다른 거 일절 그냥 뭐 딱 주변 환경에 뭐 저기 하지 마세요. 학원 뭐 수강생들끼리도 뭐 조그만 거로 막 이렇게 사소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감정 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무심해야 돼 그냥. 아유 그냥 집안일에서도 사소한 거 같았으면 그냥 저 하고 애들한테 평상시에 했으면 야 이란 이 녀석아 뭐 이렇게 할 것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일단 나만 공부해 일단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남편이 뭐 신랑이 뭐 좀 귀찮게 하고 신경 쓰지 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거의 각방 쓰다시피 하면서 그냥 저 공부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9, 10월 달은 그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암기하고 책상에 앉아서는 쭉쭉 그 읽고 그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읽고 와서 시험 보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시간 엄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엄수해서 제 시간 내에 풀고 못 풀겠으면 찍고 그래서 마킹하고 마킹 연습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동영모 의사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정신없이 공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자서 공부하면 늘어져가지고 안 돼요. 막 일주일, 2주일 막 민법 일주일 하고 막 이런 학교는 일주일 하고 이런 공부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할 때는 그 과목은 괜찮은데 또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타이트하게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우리 이제 10곡대 특강 전체 저희들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훑어주는 것들을 단기간에 한번 전범위 훑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 절대 그 저희들 일정과 함께 공부해야지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같이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78페이지 8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다? 무슨 뭐 망하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 풀다가 시간 다 버리지. 근데 이 문제에서 요 계산 사례 문제가 거의 숫자도 똑같이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대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지문 하나하나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용이하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건물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고 위에 박스요. 차변과 대변 대차 대조표가 나오는데 근데 대변은 우리 시험에서 볼 필요 없고 차변만 봅니다. 건물 1억 원에 계상됐네요. 현재가 차린 차금 1,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취득 가격은 보세요. 건물 1억 원에 취득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차린 차금 이거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1 플러스 아래 N년 해가지고 뭐 10억을 10년 후에 10억 2천이 되는 거. 자, 이런 거. 그 1,000만 원 현재가 차린 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위 건물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감가상각비와 200만 원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을 각 가세기간에 상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면 갑의 건물 양도했다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8,800만 원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가격 1억 1천만 원에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 2,200만 원은 이번에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제해야지. 빼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 1억 1천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8,8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을 취득가에서 공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을은 비상장 법인인 주 A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필요 증빙 서류가 없어서 취득가액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자, 취득가액 불분명하대요. 다만 취득일 2개월 전에 주 A의 주식은 주당 15,000원에 특수관계금 제3자 거래된 적이 있어요.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취득일 1개월 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이 주당 17,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근데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결정하겠죠? 매감 환기를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 감정가액이 있는데 뭘 먼저 적용해야 돼? 순차로 적용해야 되니까 매매 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경우 주 A의 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책 계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당 15,000원.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3번. 병은 4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상속기 실현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1억 원이었으며 이때 취득세 400만 원과 상속세 7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은 1억 1,100만 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상속기 실현제,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게 1억 원이래요. 그럼 이걸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취득세 400만 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합니까? 취득 관련 조세, 취득가액이 어떻게 포함해? 근데 상속세는 포함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1억 400만 원이 돼야지. 취득세만 포함시켜가지고 1억 4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금계 항목에 포함 안 되는 세금을 또 보고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 틀렸고 1억 400만 원이고 4번 이게 이제 그 부담부 중요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건데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나오기 전에 부담부 중요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거 요거 구하는 것을 연락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왠지 꼭 보고 와야 되는 거 강조를 드렸던 건데 시험 그 카페에 몰리고 막 그랬던 건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정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8천만 원인 건물, 증여인제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5억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1억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한 채를 특수관계 없는 무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정의 양도죄 물론 이제 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만 이 경우 정의 양도책 계산 시 건물의 시가액은 1,600만 원이 된다는데 우리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실천 축제된 거하고. 자,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은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당시 재산가액 얼마입니까 지금?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취득할 당시 실지 취득한 가액 얼마냐고요? 예? 8천만 원이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은 8천만 원, 취득 당시 가액 8천만 원이고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5억. 그죠? 그리고 채무액은 얼마예요? 1억. 자, 그러면 8천만 원에 5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인데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세요. 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니까 항상 이건 갖게 돼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액 상당액이 되고 양도가액은. 그래서 여기서 1억이겠죠? 이 사례에서는 취득가액은 하여튼 이렇게 취득 당시 가격, 취득한 가격, 실취득한 가격, 재산가액 8천. 거기다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계산 문제 여기 취득가액 구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이따가 배우자 직급면속관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84번 문제는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2016년에 뭐 부동산 양도할 때 다음 줄여진 자료를 이용해서 등기된 토지를 양도 시 실거래가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하라. 가필찬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항상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자,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1억이고 양 당시 실거래가액 2억이에요. 그러면 양 당시 실거래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금비를 빼야죠. 2억에서 취득가액 1억 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금비를 빼야죠. 자본적 지출액 2천, 양도 직접 비용 1,000만 원. 자, 필요금비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천. 그러면 양도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과 1억 3천만 하고 기타 필요금비 3천. 2억에서 1억 3천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
7천만 원. 이런 거 그냥 제가 써드리지 않아도 암산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실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거 항상. 자, 넘어갑니다. 85번 문제는 앞에서 문제 나온 것도 똑같은 문제가 중복되네, 이거. 기출문제. 예, 부담부 중에시 취득가액 구하는 거. 자, 그거였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종만 이렇게 쓸데없이, 사종만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지, 뭐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부담 중에시 양도차 계산하는 거. 취득가액 계산하는 거. 86번 문제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요. 기출문제인데, 여기 이제,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자, 재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거 다시, 뭐 다행이지, 뭐 또 안 나올 거니까, 시험에 또 안 나올 거니까 다행인데,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갑이 2012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6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구하래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불분명하니까 자, 추계 일정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취득 당시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1억입니다. 그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매가만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뭘 적용하라는 얘기야? 환산가액 적용하라는 얘기고 기준시가 1억이고 양도 당시 매매사가액은 3억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 1억 4천만 원이고 양도비용이 자 이런 것들이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기 봅니다.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럼 양도가액을 우리가 추계일정 매감기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3억 원. 자, 여기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럼 뭘 적용해? 환산가액. 그럼 환산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없고 요 감정가액을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데 3억 원. 예? 환산가액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3억 원에다가 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등을 실거래가액 등 실거래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하여튼 3억 원.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이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고 여기서 지금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그죠? 예, 그럼 환산가액 1억 5천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비에 필요비상 공제하는데 자, 요거 등기된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억 원에 3%니까 1억에 3%니까 얼마입니까? 등기됐고 그러니까 300만 원. 그러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친 금액이 1억 5천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립과 양도비용은 합치니까 지금 얼마가 돼? 1억 6천만 원이가 되죠 지금? 그렇잖아요. 맞잖아. 1억 6천. 1억 4천에다가 양도비 요거 2천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1억 6천. 그러면 자 취득가액을 보세요.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요거 합친 금액하고 예?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주식과 양도비용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양도소득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 6천. 그래서 양도가액 3억에서 자 필요경비 1억 6천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1억 4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얼마가 된다?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뚫어지게 이것만 보고 있는데, 자, 매매사의 감정가액 없어 환산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은 양도당시, 요번에 제가 정보문서 냈는데,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에다가 양도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액 곱해서 환산 취득가액 구하고, 자, 기타 필요비는 필요비상 공제, 취득당시 기준가액 3%에서 구한 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주식 주가 양도비용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거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또 한 장 넘기시니까 87번 문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매매사액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환산가액 플러스 그 다음에 필요비상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들어간 자본주식과 양도비용을 비교하고 87번 문제가 이 기출문제, 86번 문제 유사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88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자,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고요. 자, 요 장기 부유풍제에 관한 거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요. 요약집 100페이지를 봅니다. 요약집 100페이지 보니까 별표시 3개였죠? 18번 테마. 또 시험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장기부특별공제는 보세요. 가, 필, 차, 양도차익 구했어요. 이제 차, 장, 양도차익에서 장기부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부특별공제 취지 읽어보시고 적용대상 장기부특별공제는 토지건물로서 보유기한이 3년 반드시 이상이어야 되죠.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어떤 거?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가로를 항상 주의하셔야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인 것과 아닌 것 표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장기부특별공제 해주지. 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보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주고.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되고요. 3년 이상 보여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됩니다. 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이외 자산은 아닙니다. 자, 바탕색 박스에 손가락 표시는 2016년 개정세법이 들어있죠. 시험에 자 무조건 나오죠. 비사업용 토지. 자 올해 작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상이 됐다는 거.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장기부특별공제 공제상이 됐다는 것은 뭐 시험에 나오면 전국의 학원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마치겠죠. 공제법입니다. 장기부특별공제는 양도 이게다가 그냥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하는데 왜 더럽게 양도 차이 끌었냐면 시험에서는 장기부특별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막 바꾸겠죠? 양도 차익입니다. 차장.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합니다. 가로 안에 이때 양도 차익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을 한정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전 주택이 있었다. 그러면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부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몇 년 전에 자,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한 것 뿐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부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가 팔 때 입주권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부특별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부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 때려부신 이 종전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부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등재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은 아닙니다. 자, 그런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자, 그런 얘기.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기부특별공제 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합니다.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3, 3, 9는 아니고 양도차익 몇 프로부터? 1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기부특별공제 공제율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15년이든 10년이든 몇 프로? 30%까지 공제해주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있죠?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보유연수에 왕창해 줍니다.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83, 24 양도차익.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왕창 공제해 줍니다. 이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2000년 정도에 주택 하나 샀고 다른 주택 없고 1세 주택이고 투기 목적도 없는데 그 주택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팔라고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고가주택이라서 비과세도 안 해줘요. 그럴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투기 목적도 없는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24% 몇 프로까지? 80%까지. 근데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 보세요. 비고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인 장기부특별공제는 비고자 양도에도 받을 수 있어요. 10에서 30%.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이거는 배제합니다. 왜냐?
비과세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경지를 왕창해 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 성격이 강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 국가의 가장 기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비고자 미국 영주권 갖고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이 있는데 그 비고자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확대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장경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고장도도 받을 수는 있다.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봅니다. 장기 보유토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이요. 원칙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따져서 공제해 주는 건데 배우자 직계전 미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율과세 특례 적용받는 자산은 항상 이율과세 특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증여자. 증여 한 배우자 직계임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합니다. 양도일까지로. 3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가업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서 양도일까지로 해서 장기 보유통제를 해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로부터입니다.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어느 때부터요? 상속 개시로부터입니다. 장미제 적용 시도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기존 건물과 부소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장기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좀 깊은 내용이지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한 장기공제 적용 시 3년 이상 4년 미만 이런 식으로 보유기한 계산할 때 언제부터 보유기한 계산하느냐? 이 때려부신 이 종전 때려부신 주택이요.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옛날에 이 때려부신 건물과 토지 요거 취득일로부터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해서 장기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보유기간 이렇게.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또는 종전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요거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아닙니다.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따져서 공제를 해줍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법령이 정한 비사무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공제 대상이 비사무토지가 장기공제 공제 대상이 올해부터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4, 5년 전에 취득한 거 이번에 올해 팔 때 장기공제를 실제로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실 입법의 미스예요, 미스. 그래서 요번에 정부 입법엔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을 실지 취득일로 이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내년 얘기고 우리 시험은 자 비사무토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201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합니다. 동일 연도에 공제 대상을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이번에 토지 팔았을 때 또 건물 팔았을 때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적용합니다. 19번 테마 양도소 기본 공제입니다. 가, 필, 차, 장, 소 양도소 금액 구했어요. 이제 기, 과 양도소 과세 필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몸을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왜 몸이 뒤틀리나? 몸 비비 꼬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양치기 소년 이번에 올해 한국 사회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여름 동안에 많았지만 하여튼 됐다시 묻었다는 거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여름이 된다는 거 근데 내년에도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 자, 뭐 그런 것들이 무더위가 기억에 남으면서 또 기상청이 또 그걸 못 맞추면서 사람들한테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원래 양을 지키고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얘가 그냥 늑대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뛰어 올라왔죠. 근데 거짓말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내려갔어요. 두 번째도 얘가 심심해가지고 늑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쫓아 올라왔죠. 삽 들고 뭐 들고 막. 그런데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당연히 얘가 한 번만 더 거짓말했다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죠. 그래서 얘가 사실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얘도 눈치가 있는 애인데 거짓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다 보니까 있죠. 뭉게구름 지나가면서 비행기 4대가 샥 지나가요. 그래서 얘가 넋놓고 넉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예? 근데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경상도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지역이. 예? 경상도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저희는 넉대다, 늑대다 이거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었는지 넉대다 그랬는데 경상도에서는 늑대하고 넉대가 발음이 잘 안. 경상도 출신 분들 넉대 누구 없나 여기? 발음이 잘 구분이 안 가지. 에? 넉대다 그랬는데 저 경상도 쪽에서는 늑대나 넉대가 구별이 안 되니까 늑대인 줄 알고 막 쫓아올라가지고 얘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원래 그겁니다. 아셨죠? 넉대다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에서는 뭐 반응이 별로 좋지 않구나. 다른 데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아재 개그가 잘 안 통하는 건가 여기? 아저씨 개그. 자,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요약집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양도소 기본공제 별표시 2개였고 가필차량 소기과에서 기본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이요. 모든 자산 양도에 다 적용하죠.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배제됩니다. 보유기한도 관계없죠. 그래서 양도소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절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만 배제됩니다. 공제액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 자, 그래서 양도 자산별로 바꾸면 틀려요.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이때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 겁니다. 연 250만 원씩.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자, 그 다음에 부동산만 돼 있는데 등이죠? 부동산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 얘네들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부동산 등이잖아요.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150. 그래서 국내산 양도했을 때는 자, 만약에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파생상품 팔면 최대 얼마? 750만 원. 그리고 한쪽 가리 치면 국내와 국외자산 소득별로 또 구별해서 기본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부동산 또 주식 파생상품, 국외에서 부동산 또 주식 파생상품. 그럼 최대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기본제 받을 수 있다. 4번 공제법 순차 공제합니다. 양도는 순서대로 별도 공제 신청 요하지 않고요. 103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본제 취지 읽어보시고 박스에 보니까 두 번째 박스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 그냥 양도 차익이 그대로 뭐가 돼요? 과세 표준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2번 등기된 법령이 정하는 비상품 토지 양도할 때 장기공제, 기본제 이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장기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읽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비교해서 보시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는데요. 문제집 88번 282페이지 문제집 282페이지 88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다음은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들렸죠? 토지 건물 및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말입니다. 기타 자산 아닙니다. 2번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제 비사업 토지도 다 받을 수 있고 다주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틀렸습니다. 3번 장기공제는 보유한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아니죠? 몇 년? 3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합니다. 3번 일반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4개월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가액의 10%를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3년 이상 4년 미만 그럼 10%입니다. 공제율은. 근데 양도 이게 10%지. 예? 자, 양도 가액의 10% 틀렸죠, 여러분들? 예,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5번 고자가 과세되는 1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율은 최대 몇 프로? 80%까지 받을 수 있죠. 예. 자, 89번 문제도 요약지 101에서 103페이지 참조고 다음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국외산 양도 시에도 요건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자, 국유재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2번 동일 연도에 장기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양도한 경우에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10번이 20번이든. 기본공제가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고요. 기본공제가. 예, 양도 자산별입니다. 틀렸고. 3번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 한다. 세율 적용 시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지. 나머지는 다 언제부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3번 틀렸고.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도 배제된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배제돼요? 미등기 양도만. 그러면 당연히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 기본공제 배제될 때 장기공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배제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4번이 맞습니다. 5번 배우자 및 직계임속 간 이율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한은 증여 받은 배우자 직계임속이 해당 자산 취득하는 날부터 양도까지 한다. 이율과세 특례는 항상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 증여 한 말장난 같지만 증여 받은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여 한 배우자 직계임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쭉 여러분이 뭐 그 좀 다 90번, 91번 문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역시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번 양도세 과세는 1세대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 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 공제하고요. 2번 장기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이 양도차익의 보유연별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3번 장기분지는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고 4번 법령이 정하는 비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그죠? 올해부터. 5번 장기 보유통제 공제상 자산은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가로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93번 문제가 작년 26회 기출문제인데 쉬웠습니다.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건물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통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100분의 70의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 2번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공제가 적용된다. 자, 등기되고 3년 이상이니까 토지 건물 장기공제 받을 수 있고.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공제 적용된다. 자, 받을 수 없죠? 왜? 3년 보유를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고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보유한별 공제율이 30%인데 12년이든 10년이든 토지 건물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넘어갑니다. 94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9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9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100에서 요약집 100에서 101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장기 보증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였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어느 때부터요? 가업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4번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서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아니라고 했죠?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토지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기한 따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뭐 법령이 정하는 비상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일단 요거 비상토지 올해까지는 그렇죠. 95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서 양도세 장기 보유별공제 계산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되는데 장기 보유별공제이란 말을 지우고 양도 소득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양도 소득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좀 바꿉니다. 장기 보유통제액을 구하는 문제로 하지 말고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양도 소득 금액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이 맞습니다. 그럼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문제가 여기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 기타 필요비가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1천만 원. 자, 장기입보유통지액은 가필차장. 장기입보유통지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1천만 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몇 년 보유했어요, 이거? 7년 6개월. 자, 37, 20일이죠? 일반적인 토지금은 37, 20일. 21%예요. 자, 그러면 1천만 원에 21%니까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죠? 210만 원. 그러면 2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2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10만 원이면 양도소득금액을 장기봉지액은 210만 원이고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1,000만 원에서 210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700 얼마입니까? 790만 원? 700 얼마? 90만 원. 790만 원이 자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790만 원 돼 있는 거 어떤 거? 5번을 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번 문제는 이거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문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 자 장기부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차익에 보유한별 공제율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3%씩 양도세 과세는 1세주택이었을 때는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자 2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빼면 되고 가필 차량소 아셨죠? 이런 건 산수 문제니까 하시고 96번 문제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다음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보유통지액은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요거 1세대 1주택이고 자 등기가 됐고 보유기간이 12년 3개월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고요. 실제 양도한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럼 9억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 필요비 사각이고요. 그러면 우리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총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전체 양도차익. 왜냐하면 실거래가액 9억 초과액만 9억 원 초과액만 과세하고 그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자 안본 계산 총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총 양도차익 자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 8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12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9억을 빼주잖아요.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12억에서 9억이니까 이거 빼니까 3억이고 그러면 3, 8, 24, 11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2억 원. 자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안분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로 그냥 장기공제 공제율 중에 양도세 과세는 1세주택일 때는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12년. 10년 이상이니까 몇 프로? 80%. 28, 16이요. 2억에 80%니까 28, 16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 1억 6천만 원이 장기보유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장기보유공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억 6천만 원이고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면 2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고? 4천만 원이고 근데 여기서는 자 장기보유공제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1억 6천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이런 거고요. 97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셔도 되겠네요.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데 98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9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102에서 103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걸 했습니다.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서 적용된다. X죠? 아이고 우리 다솔 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딴 거 한 거였어요?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자 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힘내라고 우리 다솔. 박수 한번. 자 아이고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막 저기 뭐야 열심히 뭔가를 자 졸고 있네. 조는 건 아니었고? 자, 알았습니다. 자, 함께지 이제. 아이고. 자, 99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계속 봅니다. 하여튼 1번 지문이 틀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1번 틀렸고. 나머지 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3번 자산을 3구분이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150. 그리고 쉼표 주식 및 출자분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150. 쉼표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150. 그죠? 이렇게 소득을 3구분해 가지고 소득 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연에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그래서 맞고. 4번 1세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예? 자,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1세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도 장경제 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믿죠 싹 다. 그 다음에 5번 양도소 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순차로 공제합니다. 100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봅니다. 수업시간에 맨날 한 거예요 이거. 다음은 고자 갑의 2016년도 자 부동산 등 양도량이다. 이론할 때 맨날 했던 겁니다. 고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 공제할 수 있는 양도 기본공제액은 그랬습니다. 양도하는 자산 중에서 미등기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가고요. 자 토지 5월 30일 날 토지 양도 시에 양도소 금액 2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받는 거니까 얼마? 200만 원 받아요. 7월 5일 날 비상장 주식,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소득금액도 구별하니까 2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받습니다. 또 공동주택 9월 30일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한 거를 기타라서 전부 합친 것이 1년에 250인데 앞에서 200만 원 받았으니까 자 이번에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주식에서 기본공제 못 받은 1년에 250인데 200만 원만 받았잖아요.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이고요. 4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계속 봅니다. 그러면 뭐 10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 102번 문제 소득세법상 그 장기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비고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24에서 80%까지 보유기한별 공제를 적용한다. 자, 비고자 양도할 때는 이거 확대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냥 10에서 30%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거 주의하시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103번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104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10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요약집 102에서 103페이지 참조입니다. 104번 문제 봅니다. 보시면은,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양도주사는 등기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1번에 고자 을이 양도세 대상인 국내 토지와 주식, 파생상품, 국외 토지와 주식, 파생상품을 해당 과세액에 처분했습니다. 동자산 모두가 양도세 기본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최대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그렇죠? 토지에서 국내 토지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국외 토지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주식에서 250. 최대 얼마? 1,500만 원까지. 자, 맞고요. 2번 양도세 세율 중 최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유한 중 현재 가치는 차감 상가계획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동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 가치는 차감이 포함됩니까? 이중공제 방지인 측상 이번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되고 4번 장기 보유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유기한 요건은 몇 년입니까? 3년. 5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가필, 차, 장, 소 요까지지. 소득금액 구할 때는 뭘 공제? 자, 장기공제까지만 공제해야지. 양도차익에서 차, 장, 소잖아요. 기본공제 공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05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06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107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107번 문제 양도세 이제 세율에 관한 얘기네요. 세율 양도세 자 세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시험에 이게 10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10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04에서 105페이지 참조고 자 세율이 최근에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도 계속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잘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요약집 104페이지부터 한번 훑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